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스마토리라고 합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회계 기간은 5기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시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실무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되겠네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해 보세요. 지급 어음이 나와 있고요.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신 다음에 지급 어음 찍어 주시면 되겠죠. 네, 지급 어음 찾아 주시고요. 오른쪽에 내용이 안 나오죠. 네, 탭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 눌러 주셔도 되겠고요. 네, 탭 버튼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F2 눌러가지고 회사명은 세교상사죠. 네, 집어넣으시고 만기일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 번호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500만 원이네요. 5 플러스 엔터 집어넣으시고 발행일자도 네, 날짜 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ESC 버튼 누르시면은 네, 원래 칸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라고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이고요. 네, 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손익계산서 입력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주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가시면 되겠죠. 자, 카테고리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3억 원 맞고요. 네, 매출 원가 1억 6천 맞죠? 네, 매출 총이익 나와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틀렸네요. 급여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급여부터 잘 살펴봅시다. 네, 급여 맞고요. 복리후생비 맞고요. 여비교통비가 틀렸네요. 그쵸? 여비교통비 시험지에는 150만 원으로 돼 있죠. 네, 15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판매비와 관리비 요 금액 맞나요? 4331000 맞네요. 그쵸? 틀린 부분이 없고요. 영업이익 확인해 주시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확인해 주시고요. 법인세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280만 원이죠. 네,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F2 버튼 눌러가지고 법인세 등이라고 있죠. 네, 법인세 등 2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들어왔습니다. 네, 당기순이익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약서 들어가가지고 확정일자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잉여금 처분계약서 메뉴 들어갈게요. 처분 확정일자 네, 요거를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쵸? 2월 28일자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첫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고요.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고요. 날짜는 1월 10일자로 해가지고 네,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10일자입니다. 1 엔터 10. 자,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네, 금액은 10,000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2번 문제입니다. 3만 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네, 영수증 받았는데 3만 원이 넘어갔죠? 가산세 대상입니다. 수행과제 첫 번째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를 할 때 퀵 배달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판매할 때 운임이 들어갔다.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네요. 2월 20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할 때 운임이 들어갔다. 운반비라는 단어 쓰죠. 네, 금액은 4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 101번 현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행과제 2번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2024년도 2월 20일자입니다. 네, 상호명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성명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나와 있죠. 네,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네요. 네, 금액은 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구분은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운반비라는 단어를 썼었죠. 운반비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원탭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세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입력했던 여기 세 건이 있는 거예요. 네, 블록이 버튼 눌러가지고 네 건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보험에 대한 지출이거든요. 분명히 보험료라는 비용 쓰고 싶은데 자산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계정 과목이 성급 비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네, 비용 아니죠. 성급 비용은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성급금, 성급 비용, 자산입니다. 성급 비용이라는 단어 쓰고요. 네,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 예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3월 15일자가 되겠고요.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자고요. 왼쪽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면 보험료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성급 비용, 내년도 비용이죠. 사실 이거 결산해서 원래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58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는데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통장? 네, 우리은행 통장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입니다. 어음을 넘겨주었나봐요. 그렇죠? 자, 수행과제 첫 번째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3월 18일자에 주식회사 대한상사 A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뭐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그걸 갚기 위해서 옛날에 주식회사 아이폰 마켓에서 받았던 어음을 받을 어음이겠죠? 이거를 넘겨주었다. 배서양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갚아야 될 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죠. 외상 매입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받았던 어음,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아이폰 마켓,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대한상사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8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죠. 네, 3월 18일자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사라집니다. 외상매입금이 사라지죠. 그리고 각서, 받았던 각서가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채권, 채무,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채무에 대해서 대한상사, 그리고 채권이죠. 받아야 될 돈이었었죠. 아이폰 마켓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행과제 2번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즉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F3번 해가지고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해보죠. 네, 일단 어음에 대해서 일단 찍어주시고요. 계정 과목 찍어주시고요. F3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기능 모음 쪽에 가시면 자금 관리 버튼 눌러도 되는데 F3번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음 찍어주신 다음에 F3번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요. 자, 일단은 어음의 상태는 할인이 아니죠. 그렇죠? 배서양도입니다. 네,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어음의 번호 입력할 건데 옛날에 각서 받았을 때 분명히 입력했을 거예요. 따라서 F2 버튼 눌러주시면 옛날에 받았던 어음이 나오겠죠. 그쵸? 아이폰 마켓 맞고요. 선택.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누구한테 지급을 했죠?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었습니까? 요거를 대한상사한테 넘겨준 거죠. 그쵸? 네, 대한상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적요 쪽에 반영이 되고요.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료 설명 1번 보시면 자료 1은 갤럭시 세상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한 견적서이다.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한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 2번 보시면 공급 대가의 10%를 계약금이네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거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 받은 것입니다. 그쵸? 네,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단어 이름 선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쵸?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채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9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103번 보통 예금이고요. 33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단어 이름 선수금이 되겠죠. 33만원. 네,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기업은행. 보통이 될 것이고요. 선수금에 대해서도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실무 수행 세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라고 하고요.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물건값은 600만 원, 부가세는 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N텔레콤한테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네,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하고 전송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부가세 당연히 나오고요. 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은 6월 20일 날 계약금으로 받았대요. 이미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네요. 네, 요거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죠. 7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5일자가 될 것이고요. 자, 과세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11번 쓰신 다음에 네, 품명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네, 수량 나와 있죠. 네, 단가도 나와 있고요. 물건값 부가세 나와 있고요. 누구한테 발급할 겁니까? N텔레콤한테 발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약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쪽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부가세 나왔고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단어 이름 선수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네,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2번입니다.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5일자가 되겠죠. 7월 5일자. 7월 5일자 엔터 눌러주시면 한 건이 나오게 되고요. 네모박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세금계약서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행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 전자세금계약서 이 이메일로 네, 거래처한테 발급을 하겠습니다. 발행. 자, 그 다음에 국세청한테도 전송해 줘야 되겠죠. 네모박스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약서 들어가신 다음에 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전송을 안 했죠. 미전송이고요. 매출조회 눌러주시면 아직 전송이 안 됐습니다.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국세청의 자료가 쏙 꽂히게 됩니다. 발행. 네, 끄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네,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뜨게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입니다. 네, 세금계약서네요. 과세 매입인가? 과세 매입인가? 예, 과세 매입이군요. 그쵸?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쵸? 자, 물건값은 150만 원이고 부가세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회계 법인한테 세금계약서 받았습니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약서이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았나 봐요. 서비스를 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은행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될 것이고요. 네, 물건값, 부가세, 그리고 미래회계 법인한테 받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 수수료 비용 쓰시면 되겠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쵸? 불공제 사유 아닙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죠. 51번입니다. 네, 품명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수량하고 단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은 150만원이고 부가세는 15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누구한테 받았죠? 미래 회계 범인한테 받았습니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3번 혼합,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800번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고요.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 뭐가 틀렸죠?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입니다. 카드네요. 카드 과세 매출이네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건값은 10만원이고요. 부가세는 만원이 될 것이네요. 그쵸? 네, 이민우 씨한테 카드 영수증 줬습니다. 자, 상품을 개인한테 판매했다고 합니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죠. 상품 매출 10만원이고요. 부가세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네, 카드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그렇죠.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맞고요. 4번 카드를 통해 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30일자입니다. 7월 30일자 날짜 고쳐주시고 카드 과세 매출입니다. 17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느 카드로 긁었나? 네, 우리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렇죠? 자, 품명은 휴대폰, 가죽, 지갑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값은 10만원인데 10만원을 쓰게 되면 요상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네, 고쳐주시면 되겠죠. 부가세도 고쳐주시고 이민우 씨한테 카드 영수증 줬습니다. 자, 분계 유형은 4번 카드를 통해 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고요. 외상 매출금 맞죠? 네, 주된 영업 활동이고요. 우리 카드한테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 계산서네요. 과세 매입인가? 내용 살펴보니까 거래처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불공제 사유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54번 불공제 사유입니다. 물건값은 2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거래처한테 받았고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거래처를 위해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단어 이름 업무 추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네, 거래처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0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자가 될 것이고요. 네, 54번 불공제 사유입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거래처를 위해서 썼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품명은 화장품 세트입니다. 네, 수량 40개고요. 단가 5만 원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누구한테 받았죠? S스킨한테 받았습니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1번. 네, 3번 혼합. 왼쪽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썼다.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 뭐가 틀렸습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처 네, 우리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네요.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될 것입니다. 물건 값은 12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2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쿠팡한테 받은 카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비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왼쪽 차변에 비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고요. 카드사라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상품 구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네,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카드 유형으로 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자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이죠. 57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느 카드로 긁었습니까? 농협 카드로 긁었네요. 그쵸?
농협 카드로 긁었습니다. 자, 품명 냉난방기. 수량하고 단가 안 나와 있죠? 물건값만 쓸게요. 120만 원 쓰시면 요 상한 금액이 나올 건데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팡한테 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4번 카드로 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번 유형 왼쪽 차변의 상품이 아니죠, 그쵸? 비품입니다, 그쵸? 212번 비품이 될 것이고요. 네, 미지급금 맞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그리고 농협 카드한테 갚아야 될 돈이 되겠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네, 고정자산 등록 메뉴 가가지고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 여기다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 비품이었죠? 네, 비품 212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코드 번호는 1001번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1001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고 자산명은 냉난방기 입력해 주시고 취득일자는 9월 8일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취득했습니다. 4번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 해가지고 12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2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인가 정률법인가 확인해 주시고 정률법 맞네요. 고칠 필요가 없겠고 정률법 맞고요. 그 다음에 800번대로 입력하라고 하였죠. 그렇죠? 내용연수 입력해야 되겠다. 내용연수는 몇 년이래요? 5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연수 쪽에다가 5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경비구분은 800번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네, 6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6월 30일 날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네,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0일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뭐죠? 매출세액이죠. 오른쪽에 쫙 모여 있던 거 왼쪽으로 떠넘겨 준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뭐죠? 매입세액이죠. 왼쪽에 쫙 모여 있던 거 오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매입세액이 워낙 크죠? 전자신고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예요? 환급받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미수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요. 네, 미수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날짜는 8월 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이고요. 네, 302000 그리고 4번 오른쪽 대변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미수금 아닙니다. 120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네,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요. 미수금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네, 세무서 치시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